그때 딱 한 번 했었어요. 그러니까 또 풀었는데 이번에 답 올린 거 보니까 두 개 또 틀렸던데? 이거 도치가 제일 안 됐구만. 자, 첫 번째 1번부터 3번까지 독서죠. 독서론인데 인공지능 활용 읽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문단에는 여러분들 읽었으니까 이제 인공지능 활용 읽기죠. 그래서 생성형 인공지능, 필요한 자료를 즉시 생성하는 인공지능이죠. 또 특정 대상에 대해서 정보 필요하면 인공지능 읽을 자료를 생성하죠. 두 번째 문단은 이제 인공지능의 활용, 읽기의죠. 정보 검색 누력, 또 시간 절약, 이런 게 나오죠. 그다음에 예상 범위 초과, 정보 확보, 지식 범위 확장, 또 추가 자료 확보.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문단에는 A인데, 인공지능 읽기 자료 생성에서 발생한 가능한 문제들이죠. 그래서, 자료 생성 전제, 방대한 정보 사전 학습을 미리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발생 가능한 문제들, 또 편견, 인종, 지역, 성별, 또 거짓 정보 노출. 나도 챗GPT나 제미나이는 거의 안 쓰는데 챗GPT를 쓰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자료나 이런 것들을 중복 검색해야 돼. 그러니까 얘가 자료를 주잖아? 그럼 그 자료를 그대로 믿으면 안 돼. 이제 다른 데 구글이나 다시 그러니까 같이 돌려봐야 되겠죠. 서로 상호 교차, 대조를 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정보 추출 왜곡, 뭐 편중, 누락 이런 부분들 어, 또 그래서 자료 본래 의도는 맥락 훼손하는 거, 자료 출처 누락 오기하는 거, 그리고 네 번째 문단은 이제 인공지능 활용 읽기에서 유의점을 쭉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편견, 거짓, 왜곡, 출처 분명, 정보 편중 등 점검하고 생성 자료 검토, 또 인공지능과 다른 인공지능 병행 및 비교, 그죠? 인터넷 검색 자료, 뭐 도서관 자료 비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이러한 전체 내용이죠. 그래서 뭐 주제는 인공지능 읽기인데, 자, 1번은 쉽게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는 건데, 자, 1번은 뭐냐면 세부 정보 확인이죠. 세부 정보 확인. 그래서 이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치 않은 거. 자, 1번. 인공지능은 독자가 원하는 내용과 형식에 맞춰 자료를 생성할 수 있다. 그죠? 자,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맥락이 나옵니다. 그죠? 두 번째 문단에 여기에 나오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더 필요한 자료를 인공지능을 활용해 추가로 생성하는 것이 용이하기에 독자는 원하는 내용과 형식 부합한 맞춤형 생선을 읽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1번은 맞죠. 그래서 이것을 인용해서 인공지능은 독자가 원하는 내용과 형식에 맞추어 자료를 생성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고 그다음에 2번, 인공지능이 생성하는 자료의 정보는 독자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제한한다 이랬는데, 독자의 예상 범위를 넘어서는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얻을 수도 있기에 지식 범위를 확장하는 데 효과적이죠. 그러니까, 위 내용을 통해서 인공지능이 생성하는 자료의 정보는 독자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제한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틀리지. 그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생성하는 자료의 정보를 독자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제한한다. 그런, 이제 그렇게 독자가 예상 범위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쉽게 답은 2번이지, 2번. 그죠? 그래서 2번이 답인 걸 알 수 있죠. 뭐 3번, 4번, 5번 전체 다 맞는 얘기죠. 독자 자신이 읽고자 하는 자료 인공지능 활용 생성에 이룰 수 있게 되었다. 쭉쭉 나오죠. 예. 자, 이해해야 하는 얘기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은 A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았죠. 자, 특정 정보 확인인데 A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에, 그 방대한 규모의 정보, 뭐, 또 사전 학습, 그래서 특정 정보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는데 한번
봅시다. 1번. 인공지능은 독자의 개인적 선호를 배제하면서 균형 있게 자료를 생성한다. 자, 이 인용을 통해서 뭐 인공지능은 독자의 개인적 선호를 배제하면서 균형 있게 자료를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균형 있게 아니라 독자의 요구나 선호에 부합하는 일부 정보는 편중되게 발췌하거나 일부 해석을 누락하기 또 함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틀리죠. 1번 아니고. 또 2번, 독자가 인공지능에 요구한 정보를 위주로 하여 인공지능 정보 사전에 학습한다. 이걸 이제 방대한 규모의 정보를 사전에 학습한 인공지능은 독자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점을 추출하고 조합한 자료를 생성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인공지능에 요구한 정보를 위주로 하여 인공지능은 정보를 사전에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방대한 규모 정보를 사전에 학습한 인공지능이 독자의 요구에 따라 반대죠.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고 조합하여 자료를 생성함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틀리고 3번 자 인공지능이 정보를 추출 및 조합하는 과정에서 편견이 있는 정보를 일괄적으로 제거된다. 자 이거는 인공지능 정보를 추출 조합 과정에서 편견이 있는 정보를 일괄적으로 제거되는 것이 않고 학습한 정보의 인종, 지역, 성별 등에 대한 편견이 있거나 사실이 아닌 정보가 포함된 경우 인공지능 생성한 자료에도 그런 내용이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얘가 뭐 다 잘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학습한 대로 가기 때문에 3번도 아니고 4번 어, 인공지능이 자료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원래 자료의 작성 의도나 맥락을 변화 가능성이 제시된다. 자, 이걸 통해서 보면 인공지능이 자료를 생성하는 과정에 원래 자료의 작성 의도나 맥락 변화 가능성은 차단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자료가 가지고 있던 작성 의도나 맥락이 훼손되기도 함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도 틀려요. 답은 그래서 5번이 되는데 5번. 자, 인공지능이 사전에 학습한 정보가 사실을 부합하더라도 자료 생성하는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위에 인공지능이 사전에 학습한 정보가 사실에 부합하더라도 자료 생성 과정에서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 적절하죠. 자, A는 그래서 그러한 아까 우리 앞에서 얘기했듯이 그 A 세 번째 문단이 A니까 A가 바로 뭐야? 인공지능 읽기에 대해서 가능한 문제들에 대해서 쭉 서술하고 있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거.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는 거야. 보기는 학생 독자 일지이다. A씨와 관련한 학생의 읽기 양상으로 이해한 거 적절한 걸 찾는 거야. 그래서 A, A는 뭐야? 음, 편견이 있는 표현이 나타나는지, 출처는 명확한지, 한쪽으로 치우친 방향으로 자료만 생성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요 세 가지죠. 자, 요걸 가지고 이제 보기를 정리해 보면, 자, 보기에 채독이라는 독서 방법이 궁금해서 인공지능으로 자료를 생성해 읽어보았다. 생성된 자료 채독은 글의 근본적 의미를 깨달아 몸으로 느끼는 읽기다. 몸으로 읽는 거예요. 채독. 야, 몸체자니까. 자, 근본적인 의미를 깨달아라는 말이 어려워서 추가적인 자료를 생성해서 알아보았다. 생성된 자료에서 동양이 있는 높은 정신 수준의 적절한 독서 방법이라는 구절이 마음에 들어 채들가는 동양의 다양한 사례를 더 생성하여 읽어보았다. 자료를 읽다 보니 동양의 사례만 찾아보고 있는 것 같아 방향을 달려 다양한 지역과 시대의 채독 사례를 생생히 읽어보았다. 채독에 대해서 알게 된 후 인공지능이 제공한 자료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해보았다. 주말에 인공지능을 통해 알게 된 정보가 사실과 부합한지 알아보기 위해 도서관의 다른 책을 더 찾아 읽어보아야겠다. 도서관까지 가서 아주 어, 이제 인공지능을 이제 점검하는 거죠. 자, 그러면 국제 사례니까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공지능이 활용하여 추가적인 자료를 생성한 것은 B를 점검하는 것이니 에, B에 해당하는 것이겠군. 자, 우리 뭐 찾는 거죠? 적절한 거 찾는 거죠? 추가적인 자료는 B. 출처 명확한 건지. 자, 추가적인 자료는 아니죠. 이거는 뭐 출처 확인하는 거니까 추가적인 자료는 아니고 다양한 사례 관련된 자료에서는 A. 다양한 사례 편견이 있는 이것도 뭐 다양한 사례가 아니라 편견이 있는 거니까 뭐요? 이제 잘못된 부분을 확인하는 거니까 아니죠. 방향을 달리 자료를 생성하는 것은 C를 점검하는 방향을 달려야 C 한쪽으로 그치 방향을 달리니까 답은 3번 너무 쉽네요. 쉬웠죠? 그거는 다 맞았지. 신지도 이거 풀었어? 네, 이거는 쉬웠지? 네, 오케이. 자, 그다음에 이제 4번과 9번 이제 써. 자, 요거는 가는 영화에 대한 크라카우어 제임슨 이론에 대한 얘기고 나는 SF. 자, SF에 대한 수빈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한번 쭉 읽지는 않고 정리해 보면 첫 번째 문단에서 자, 대중예술로서 영화죠. 그래서 영화의 특정 유형에 따라 침체되는 현상, 장르 전형 관습의 현상. 그래서 영화의 특징이죠. 대중 취향에 민감한 반응, 장르 영화, 반응 양상은 특정 장르가 유행에 따라 침체했다. 자, 두 번째 문단에서는 크라카워 영화 이론이 나와. 크라카워, 지크브르트 크라카우의 영화 이론이 나옵니다. 자, 이건 뭐냐? 영화는 사회적 생산물이라는 거야. 그죠? 영화는 사회적 생산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대중의 취향, 대중 공유의 이념을 반영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인기를 끄니까. 뭐 우리 예를 들어서 왕가 사는 남자, 그것도 그죠? 역사적 사실이지만 역사적 사실을 이제 풍성하게 만들어서 대중이 이제 알고 인식하고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예. 그리고 표면적으로는 전형적인 모티프나 이미지가 나오죠. 뭐 암시, 비유, 그죠? 암시, 비유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암시, 비유 해석. 이면의 이념을 독해하는 것, 사회를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1920년대 뭐 여러 얘기를 쭉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920년 독일 영화 밀실, 광인, 독재자를 등을 담은 이미지, 이면 독해 뭐 패전 후 독일 사회, 현실 도피의 태행적 심리 또는 왕정복을 바라는 정치적 이념이 이 안에 들어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단에서는 제임스의 영화 이론이에요. 자, 두 번째 문단은 누구? 크라카오의 영화 이론. 세 번째 문단은 이제 제임스의 영화 이론인데, 영화에 서사가 있다는 영화, 그죠? 그래서 제임스 영화의 서사를 통해 영화 반영된 사회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그죠? 그래서, 현대 사회는 분산적 파편적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총체적 양상, 역사화 이후에 파악이 가능하다. 예. 시간이 흐른 뒤에야 역사가 된 후에야 미래가 가서야 이제 파악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만약 현재를 역사처럼 조망할 수 있다면 우리가 속한 사회의 총체적 양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제임스는 서사를 통한 역사화의 가능성에 에, 주목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서사 사건 해고하는 방식으로 이미 완료된 과거처럼 서술한다는 점에 총체적인 조망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야. 그 역사화는 미래를 다루는 SF 경우에도 해당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영화에 대한 크라카워 제임스 이론. 크라카워는 영화는 사회적 생산물이다. 대중공유 이념. 그다음에 제임스는 영화는 서사적이다. 분산적이고 파편적이다. 이런 얘기했어요. 자, 나번에 이제 SF의 개념. 그죠? 사이언스 픽션이죠. 그래서 SF 개념 특징, 검증된 과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허구적 상황을 설정하죠.
그 미래에 대한 상상력을 자극하는 서사 예술이죠. 그죠? 상상력을 자극하는 서사 예술이다. 자, 그리고 특정 과학적 진위, 주요 설정, 사건, 인과관계 합리성을 개연성. 그러니까 이제 과학적으로 맞는 건 아니야. 그런데 개연성을 둔다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과학적 사실을 하는 것은 아니고 과학적 진위가 아니라 개연성. 개연성이 뭔지 알죠, 여러분? 아, 있을 법한 거야. 아, 있을 법한 이야기. 뭐 이런 게 개연성이죠. 그 작품의 주요 설정이나 사건, 인과관계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냐가 중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단에서는 수빈의 이론 SF에서 노붐이죠. 노붐은 자 SF 당대 지식 기술 경험을 뛰어넘은 경이로움을 안겨주는 대상 장대하고 압도적이다. 그죠? 예. 자, 기반한 상황을 촉발하는 경이로운 SF주의 장르적인 특징이다. SF 특징의 장대와 압도적인 광대한 자연을 마주했을 때 유사한 경이로움을 선사한다. 그죠? 화면에서 뭐 어디서 우주를 보여준다거나 그죠? 또 수비는 SF 당대 지역 세계를 뛰어넘은 경이로움을 안겨주는 대상을 노붐이라고 불렀다. 경이로움을 갖다가 노붐이라고 불렀다. 노붐을 명명했죠. 예. 라틴어로 노붐 새로움을 의미하는 노붐은 이례적인 놀라움을 유발하는 장치가 아니라 작품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지배적 요소이자 현실 세계와 SF 작품이 묘사하는 허구적 세계 사이의 차이를 드러내는 핵심적 요소이다. 예. 그래서 이제 작품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현실 세계와 SF 사이의 세계의 차이를 노출시켜서 작품의 세계관을 노출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수비는 SF가 현실 반영이라고 말한다. 현실 반영이래, 그죠? 현실 반영. SF는 미래 세계에 대한 상상을 표현하지만 그 상상은 작품이 생산된 그 시대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SF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등장인물이나 시, 공간 설정 등 그 시대의 현실 유사하면서 다르다. 수비는 이처럼 현실은 닮았지만 현실과 다른 SF 속의 세계가 인지적 낯섦을 촉발한다고 한다. 그죠? 왜 우리 이제 그거 있잖아, 그거.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소통의 부재 때문에 왜 그런 드라마가 유행했죠. 뭐냐면 미래에 나와 과거에 나가 전화로 막 이렇게 통화하는 거. 그죠? 그래서 뭐야? 그 사실 소통의 부재거든. 자기가 자기와 소통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뭐 진실을 밝히고 뭐 범인도 잡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현실의 이제 소통의 부재를 그런 식으로 과거로 이렇게 연계해서 표현하고 있죠. SF 속에 등장하는 대상은 현실이 일상적이고 친숙했던 대상 낯설고 새롭게 느끼도록 만든다. 이 낯섦을 유발하는 것이 다름이 이 작품을 통해 다름을 인지함으로 우리 현실 자리를 두고 비판적으로 현실을 바라보게 된다. 따라서 인지적 낯섦은 감각적 충격을 통해 이성적인 성찰을 도달하는 정서적 지적인 삶의 체험이라고 할 수 있다. 아까 얘기했듯이 마지막 문단에 수빈 이론 SF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은 뭐냐? 수비는 SF가 등장하기 이전에도 인간은 허구적인 이야기를 통해 낯선 미지의 세계 동경심을 충족해왔다고 말한다. 특히 수비는 이상적인 세계, 유토피아에 대한 동경을 다루는 이야기와 SF 사이 유사성을 인지하고 유토피아를 SF 주요한 소재로 받아들인다. 오늘날 환경오염, 전쟁 등으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현실을 넘어 존재하는 이상적인 세계를 탐색하는 SF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수비는 주장한다. 그렇죠? 그래서 현재 의의가 뭐야? 인류 위기, 환경, 오염, 전쟁, 이상적 세계에 대한 탐색이다. 그렇게 첫 번째 문단에는 영화에 대한 크라카워와 제임스 이론, 두 번째 SF의 수빈 이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럼 이제 4번 세부 정보 확인입니다. 자, 4번 신지 4번 풀었어? 네, 몇 번? 2번. 음, 오케이. 2번이죠. 자, 크라카우 쭉 보겠습니다. 자, 2번.
크라카오는 독일 영화 등에 쓰인 밀실 광인 독재 이미지 분수나 여겨진 이념을 읽어낼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충분히. 그죠? 그래서, 답은 2번. 좋아요. 자, 5번. 5번, 서은이. 5번 풀었죠? 5번 이제 특정 문장의 의미를 추론하는 건데, 프레드릭 제임스 겐을 바탕으로 기억의 의미를 추론해 봅시다. 역사화는 미래를 다는 SF 경우에도 해당한다. 자, 자, 그러면 5번, 서원이 5번 뭘까요? 몇 번? 2번. 네. 자, SF는 미래 완료된 것, 과거처럼 바라보는 방식을 통해 오늘날 사회의 총체적으로 이해하게 한다. 아까 얘기했죠? 그러니까 SF는 미래에 열리는 과거처럼 바라보는 방식을 통해 오늘날 사회의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함을 확인할 수 있는 앞에 선지에 나오죠. 예. 자, 6번. 6번. 신지 6번 풀었지? 특정 관점에 적용하는 건데. 풀었어, 선지? 네. 6번에 몇 번이죠? 5번. 네. 6번에 5번. 특정 관점인데, 자, 좀 크게 할게요. 수많은 SF 영화 소설이 유토피아를 소재로 삼는 것은 현실을 벗어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 본연의 것임을 말해준다. SF 작품에 묘사된 유토피아는 대부분 봉쇄된 요새 같은 공간으로 묘사된다. 공간적 분리되고 차단함으로써 SF 속의 유토피아를 안전하고 평화로워 보인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유토피아는 외부의 위협이나 내부의 갈등에 의해 붕괴되고 만다. 이러한 결말은 유토피아가 근본적인 실현이 불가능한 점과 더불어 현실의 문제점에 대한 해답이 현실 넘어 존재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죠? 그래서, 자, 유토피아의 한계를 고려할 때, 뭐, SF를 통해 현실 너머의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그죠? 그런, 것이 수정이 필요하다고 본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SF를 통해 현실 너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수빈의 생각을 확인할 수 있고, 위의 관점에 보면 뭐 유토피아의 한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관점이기 때문에 이 관점에서 뭐 수빈의 생각은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죠. 왜냐하면 너무 이상주의, 너무 이상적인 것만 추구하다 보면 현실에 대한 관념이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비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5번이 적절합니다. 그랬어요. 자, 7번 가봅시다. 7번 노분, 인지적 낮점에 대해 틀린 것은 자, 서원이 몇 번? 근데 답 고쳐도 돼요? 고쳐도 돼. 5번? 5번. 자, 정답 5번이죠. 자, 여기서 인지적 낯섦은 뭐예요? 작품에 표현된 세계에 촉발되는 감각적 충격을 이성적 성찰에 수반되는 체험이죠. 그 세 번째 문단에 나오죠. 네 번째 줄, 네 번째와 일곱 번째 줄까지 나와요. 세 번째 문단에. 또 굳이 찾아볼까요? 자, 음. 그죠? 여기 나오죠. 그래서 이 인용을 통해서 인지적 낯섦은 뭐야? 작품에 표현된 세계에서 촉발되는 감각적 충격, 이성적 성취에 수반되는 체험이 아니라 감각적 충격을 통해 이성적 성취에 도달하는 정서적이고 지적인 체험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틀리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2번도 5번. 자, 8번. 어, 보이지? 잘안 보이지? 자, 8번에 보기는 영화 비평이다. 가나를 바탕으로 이를 이해한 내용을 적절치 않은 것은 우선 크게 보고 지난주 개봉 영화 SF 똥똥 속의 미래의 두 구역으로 나뉘어서 첫 화면에 등장하는 허공의 도시를 첨단 과학 기술이 집약된 잘안 보여서 거대한 우주선 같은 공간이고 지상은 무너진 콘크리트 건물 잔해를 뒤덮인 공간이다. 화면 가득
등장하는 은빛으로 빛나는 허공의 도시는 가히 압도적이다. 몇몇 장면은 물리적 법칙에 어긋나 보이지만 주요 사건의 인과관계가 설정에 있어서 영화 전개에 따라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두 구역 사이의 갈등을 중심으로 한 서사는 우리 사회를 조망하게 한다. 다만 두 구역 간의 갑작스러운 화해로 맺는 결말은 요즘 유행하는 SF 영화의 경향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자, 이러한 그 보기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를 정리하면 그런 얘기죠. 어, 그 허공의 도시 첨단과학기 지정된 거대 우선 거뜬 공간이다. 그래서 뭐 허공의 도시는 나에 따르는 녹음의 이야기죠. 또 지상에 무너진 콘크리트 건물 잔해 뒤덮인 공간이다. 그건 가번에 이제 나오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러면은 자, 요것도 신지 이거 8번 맵. 8번에 뭘까? 1번에는 1번 했어? 자, 1번 보겠습니다. 틀린 거야. 보기에서 지상은 콘크리트 건물 잔해로 뒤덮인 공간이라는 언급을 한 것은 가에 따른 이미지 이면을 읽어내는 사회를 심취적으로 이해한 결과에 해당하고 있겠군. 근데 그 뭐 콘크리트 건물 잔해로 뒤덮인 공간은 뭐야? 가에 따른 이미지 이면을 읽어내는 사회 심취적인 결과에 해당한다 그랬는데, 에, 그 콘크리트 잔해로 그 이미지를 확연하게 볼 수 있는 거는 아니죠. 그거는. 왜냐면 이 콘크리트는 뭐예요? 그냥 그 콘크리트는 어, 그 이미지 이면이 아니라 이제 미래에 대한 얘기와 관련 없이 뭐, 뭐, 뭐 폐쇄적인 거, 뭐 무너졌거나 이거 갖고 사회를 심층적으로 이해했다고 볼 수는 없죠. 그건 너무 좀 비약이죠. 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이건 어휘인데, 어휘 문맥음이 봐. 선 이거 몇 번? 1번이요. 네. 자, 짝지 우리가 들은 이야기 실화의 근거를 두고 곁에가 두었던, 자, 이건 두 단은, A 두 단은 뭐야? 본문에 마찬가지로 행위와 준거점, 목표 근거 따위 설정하다는 의미고, B의 두 단은 뭐야? 행위의 준거점, 목표 근거 따위를 설정하다는 의미. 똑같은 그런 내용이죠. 2번은 A의 두다. 미련을 두지 마라. 이거는 뭐야? 생각이 생각. 그죠? 생각을 얘기하죠. 또 B는 그는 할 수 없이 산 아래 두었던 이거는 장소죠. 설치 장소죠. 3번에 그 뜻이 어디에 두느냐 이것도 뭐 의미죠. 그다음에 B는 체력적인 목표를 두르고 이거는 목표고 목적이고 그다음 사랑하는 누이 뒤에 두고 이거는 이별이고 또 나는 이사를 하면서 큰언니 거리를 두게 이거는 공간적 거리죠. 이별에 대한 얘기고 이 환경 문제 해결책의 가치를 두었다. 이거는 뭐 이제 이것도 의미, 가치죠. 그다음에 앞에 두고 이거는 뭐 이제 거리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화요일 날 10번부터 17번까지 카톡에 올려줄게. 이거 문제 이거죠. 화요일 1번. 그 뭐 잔소리 계속하면 잔소리가 되는데 계속 모의고사 풀고 문학 정리하고 EBS 수특 계속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소 목표 2등급 내에는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뭐 요 짧은 시간에는 크게 도와주지는 못하고 기도로도 도와줄게요. 하여튼 수고했고 오늘 여기까지 안녕. 감사합니다. 음.